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로스쿨을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로스쿨 진학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좋은 답변이 뭐가 있을까 매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데 결국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입시 전문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랑 다르게 생각하신다고 해가지고 뭐 틀리다거나 뭐 저는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로스쿨 정식 명칭은 법학전문대학원이잖아요.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선 대학 졸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학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을 입학하려면 고등학교 내신 관리를 잘 해야지 합격이 수월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재학 중인 분이라면 다른 것보다 학점 관리를 우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동아리나 뭐 수상활동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법학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물론 뭐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런 건 결국 부가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입학을 하시려고 보면은 혼자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입학 전형을 보시게 되잖아요. 학점, 토익, 리트, 학토릿이라고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지금 학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점은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비중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나 대학원 입시나 입시인 시점에서 본질은 같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스쿨 입학을 학교에 따라서 그 학점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학교도 있고 토익에 비중을 두는 학교도 있고 리트, 즉 법학 적성 시험의 비중을 더 높게 두기도 하고 학교마다도 다르고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작년 입시하고 올해 입시하고 전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지는 그건 최신 정보에 해당하는 거라 가지고 수험생이 되신 분들이 직접 스스로 자기 입시에 맞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입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개략적인 거라는 걸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리트 점수나 토익은 졸업 후에도 점수 향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대학 학점은 졸업하면 수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학생이신 경우에는 당연히 학점 관리를 우선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부가적인 활동은 당연히 있으면 좋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시는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씀이죠. 학점 관리도 안 되는데 부가 활동에만 매진해가지고 뭔가 수두룩 빽빽한 거는 뭔가 그 자체로 일의 대소, 선후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스쿨은 일단 변호사가 될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인성이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는 변호사 당연히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건 결국 변호사가 된 이후의 일이고 막상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변시 합격률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학점, 제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냐, 평점 A 학점 이상? 너무 빡신가요? 평점 A 학점 수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 그 정도가 되셨으면 사실 그 이상은 더 높으면 좋겠지만 다른 외부적인 활동도 곁들여 주시면은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아주 제 생각입니다. 학점을 잘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교수가 원하는 대로 학교 커리큘럼이 원하는 대로 성실하게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로스쿨은 뭐 대략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학습량을 소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그 학교 수업을 잘 따라와야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걸 잘 성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학점이니까 전 학점을 잘 받아두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부가적으로 향신료 같은 건데 향신료에 너무 치중을 하면 음식의 본질을 흐리게 되니까 입시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학점, 그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잣대를 채워주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이미 학점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학점은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쩔 거야 나의 지난 그 과거를. 토익과 리트 점수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고득점을 하시는 게 맞죠. 학점이 A, 평점 A보다 낮다고 해가지고 합격을 못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에 토익과 리트 점수를 더 받아주면 좀 더 좋은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토익은 학교에마다 또 다르긴 하겠지만 뭐 예전 기준으로는 900점 990점 만점이잖아요. 900점 이상을 만들어주는 게 무난하다고 보고요.
그 정도면 적어도 못한 건 아니다. 모든 점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학교에 따라 900점 이상이면 990점이나 900점을 동일하게 보는 학교도 있었고 900점, 950점, 990점 그렇게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보시는 곳도 있었고 10점 단위로 보는 곳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전형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리트 점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트 점수는 다만 이렇게 제가 객관적인 점수를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 게 매년 응시생의 수가 다르고 그러면 또 같은 점수를 갖는 영향력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입시 얘기를 하면 크게 이게 다예요. 그렇죠? 그 외에 학점, 토익, 리트가 끝났으면 논술, 면접, 기타 서류 등이 남았는데 논술은 고득점을 노린다는 느낌은 아니고 논점 일탈을 하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에 충실하게 양을 맞춰가지고 시간 내에 제출을 하셨는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논술로 고득점을 받겠다, 뒤집기를 하겠다 그런 건 저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논술은 기본만 채워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면접은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 맞춰가지고 적어도 1년이나 2년 전에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어떻게 질문이 나오는지 어떤 걸 물어보는지 그걸 준비를 따로 하셔야죠. 스스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학교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이 바뀌기도 해요. 만약에 작년과 올해 전형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확인하셔가지고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중요하다면 중요할 텐데 과거 경력이 있다면 내 지난 경력이 어떻게 법조인과 연관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법률과 연관이 없을 수 없어요. 다만 억지로 너무 갖다 붙이지 않게 중도를 지켜서 근데 그게 어렵죠.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뭐 특별한 경력이 없는 게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뭐 대학생활이라던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그런 계기라던가 적당히 적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한껏 깃털을 부풀려 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공작새의 마음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적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만 그 정도의 문제죠. 제반 서류나 뭐 증거 서류 같은 걸 잘 첨부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얼마나 노력하는 자세로 학교 수업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소장이나 의견서 제출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실제 소송에서도 내가 주장만 잔뜩 하고 근거 서류는 빈약한 서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은 그냥 컴팩트하지만 제반 서류를 꽉꽉 잘 채워가지고 그렇게 제출한 서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말은 적게 하더라도 근거 있는 제반 서류를 잘 갖춘 서면이 훨씬 있어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카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진짜 참고만 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그 유용한 정보는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안 좋은 감정 같은 글도 많고 수많은 합불 사례를 가지고 참고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뭐 맞다면 맞지만 어떤 스펙이 되면 붙었고 어떤 스펙은 떨어졌고 사실 동일한 스펙 비슷한 스펙을 가진 분들이 붙기도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확실한 스펙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저점수면 리트 점수가 저렇게 높고 학점이 저렇게 높고 뭐 토익도 엄청 잘 받았으면 붙겠죠. 못하지만 않으면 붙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경합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맹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글과 기록만 본 거지 글을 쓴 사람까지 우리가 같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보고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건 특히 면접 같은 것도 중요한 자료에서 정말 좀 의미가 적다고 봐요. 그 사람이 자소서를 어떻게 적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스펙인데 붙었다 어떤 스펙인데 안 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속단입니다. 정말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일희일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내 사례는 내가 전국에서 유일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자료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정말 참고만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렵죠. 심약한 수험생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매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참고만 하시는 자기 객관화 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날 최대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시면 나중에 일하시는데도 이 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 이야기는 제 생각 주관이 굉장히 개입된 이야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원래는 입학 후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